자, 그 다음 수열, 수투 조금 보자. 자, 수열은 생각보다 뭐 기본 개념 뭐 없어요. 왜냐면 수열은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열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이게 핵심이라서 개념 자체는 그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열은 일단 우리가 등차, 등비 이렇게 먼저 있겠죠. 등차 등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일반항, 점화식, 중항, 합 이런 걸 알아야 돼. 점화식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을 나타내고요. 자기가 좀 옆으로 위로 써야겠네. 등차부터 한번 볼까요? 등차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첫 항 A 플러스 하고 D가 몇 개? MI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 A 플러스 MI D 또는 이제 전개했을 때 N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한다면 N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고 너네가 알아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뒤에 1차 함계수가 공차 D다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상수항은 대입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쓰는 건 요거만 쓸게. 기본 개념만 보고 있으니까. 자, 점화식을 2개 정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2줄로 쓸게요. 자, 일단 AN 플러스 1은 다음 항은요 이전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다로 구할 수 있어요. 하면 따라서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등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 같다, 차 이렇게 나있잖아. 이항 점화식도 있거든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삼항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중항은요 등차 중항은 이 삼항점화식을 변형을 한 게 네, 중항이고요. 이거 넘기면 AN 플러스 뭐라고 쓰면 AN 플러스 2 이게 이제 중항인 AN 플러스 1의 몇 배? 2배 이렇게 된 게 등차 중항 공식이고 등차 합 같은 경우는요 너네 이제 킬로미터를 쉽게 풀려면 2차 함수로 잘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수능 전이 아니고 오모 대비니까 기본 개념만 합시다. SN은 하면 기본 꼴은 따라서 2분의 항 개수 N은 항이 마지막 항을 쓰면 안 돼요. 항의 개수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A3부터 A10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 10을 쓰면 안 돼. 1, 2 앞에 2개 빠졌잖아. 항 몇 개? 8개. 여기 8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더하려는 따라서 첫 항, 끝항. 자, 얘네 구하는 거면 첫 항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야 되고요? A3, 끝 항 자리에 A10 이렇게 된다는 거면 조심을 하시면 A10 이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돼요. 함수로 다룰 거면 이제 SN은 하고 2분의 D, N, M 알파 꼴이다. 그래서 2분의 D N 인수로 하나 가지고 여기는 대입으로 결정 이런 느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 개념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일반항은 등비 일반항은 이제 AN은 하면 첫 항에 공비가 몇 번 곱해졌다 n-1번 곱해졌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점화식 같은 경우는 AN 뺄 1은 RAN 홀로 나타날 수 있다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삼항점화식은 AN 뿔 2 나누기 AN 뿔 비율 AN 뿔 1 나누기 AN 이 비율이 같다면 항상 같다면 얘도 이게 비율이 얘 나누는 게 이거고
공비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넘기고 넘긴 게 중항식이에요. an 뿔 2는 중항인 an 뿔 1의 뭐다? 제곱미나리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항식. 자, 합은 SN은 하면은요 식이 두 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유도 과정에서 1만 R로 양변을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R이 1일 때는 다른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R이 1일 때는 첫 항이 A였다고 가정하면 둘째 항은 공비가 1이니까 둘째 항은 뭐가 돼요? A. 셋째 항은 뭐가 돼요? A 전부 다 A야. 그래서 따라서 A가 N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N 이렇게 쓰면 돼요. AN. 자, 근데 이제 R이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나오는 거죠. R만 1분의 대고 1만 R분의 대고 하나만 쓸게. 첫 항하고 R에 주의할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3뿔 땡땡땡 A 10이었다면 요거 N은 이 N은 따라서 항의 개수. 3부터 10면 아까랑 똑같은 항개수 몇 개? 8개니까 몇 셈을 써야 돼? 8셈 써야 되고 이건 따라 내가 더하려는 항 첫 번째. 그럼 여기 누구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A 3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조심을 좀 해주면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차 등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추가로 우리가 뭐까지 알아야 하냐면 따라서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수열의 합으로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SN을 알려준 다음에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AN은 하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범위를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겠죠?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요? A1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S1. S1 쓰면 돼요. A1. 근데 N이 2, 3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SN 마이너스 SN 플러스 N 마이너스 N. SN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근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내가 얘를 그냥 하나로 합쳤을 수도 있게 되죠.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할게. 따라서 S형이 여기면 이렇게 나타내서 하나로 합쳐도 된다. 모르겠으면 두 개를 쓰세요. 이렇게. 아니면 S형이 0인 거 체크하고 하나로 써도 괜찮고 0이 아니면 무조건 두 개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등비는 이 정도 내용이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수열의 합까지만 하면 수원은 네, 기본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 시그마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 시그마 가항, 시그마 유리, 시그마 무리, 시그마 지수로그 삼각 이렇게가 있는데요. 시그마 다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유리 함수가 나오면 부분수 분해를 해야 되고요. 무리 함수가 나오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고요. 지수가 나오면 등비합을 써야 되고요. 로그가 나오면 진수를 곱하면 되고 삼각이 나오면 나열해서 주기성을 띄니까 나열을 보면 돼요. 써줄까? 지수로도 한 공간만 써주세요. 공식은 시그마 상수항 이렇게 있으면 1부터 n까지는 귀찮게 생략할게. 0차 다항식이 나온다면 따라서 c가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k 1차 식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였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n-1까지면 n자리에 n-n 집어넣으면 되고 2n까지면 2n, 2n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식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3분의 아니야, 6분의 하고 K 마이 1부터 n까지니까 n 뿔 1, N 뿔 2n 마이 2n 뿔 1. 내일 나왔으면 틀릴 뻔했네. 그러게요. 따라하세요. 6분의 분의 n 뿔 1, N 뿔 2n 뿔 1. 2N 뿔 1. 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시그마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시그마 안쪽에 다항식이 들어갔다? 이걸 공식 쓰면 돼. 위에 나온 공식. 이걸 쓰면 돼.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처음 배우고 중3 때 2차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투 배우면서 고2 때 3, 4차 함수까지 다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 들어갔을 때 공식을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고1 때 수학하에서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시그마하고 유리식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없어. 따라하세요. 부분분수분해. 그건 뭐 되지? 하고 나열해보면 싹 다 날라가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또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래서 똑같이 항상 남더라 해줬어. 좋은 건 잡아. 네네. 집중. 자, 시그마하고 우리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식? 유리화하고 나열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거의 똑같아요. 앞에 하나 나면 뒤에 하나 남고요. 앞에 두 개 나면 뒤에 두 개. 앞에 m개 뒤에 m개.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남는다. 소거시키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 1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 배웠잖아. 지수식이 들어갔을 때, 로그식이 들어갔을 때, 삼각이 들어갔을 때까지 하면 우리가 다룰 내용은 끝이에요. 지수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냐, 그 다음에 2의 k는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미치인 지수함수. k에 대한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수식이니까 무슨 합을 이용해야 된다고? 공비야. 여기 첫 항이 1 대입하면 1 대입한 게 첫 항이야. 첫 항이 몇? 2. 공비가? N. N 공비가 K, 2, 2의 K. 2. 공비 2예요. 1, 2, 3, 4 넣으면 2, 4, 8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집중. 자, 그럼 등비수열 공식 쓰면 돼요. 2-1분의 첫 항은 여기 1 대입했을 때 해주고 그 다음에 2에 하고 한 개수 n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재준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지수식이니까 등비합 이용해야겠죠? 이 공비가 몇일까? 4예요. 2에 2k 플러스 이거 2 곱하기 4의 k승이라고 하잖아요. k로 났을 때 여기 밑이 공비의 역할을 하게 되는 대입해서 나열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공비가 몇이라고 했나? 4. 그럼 뭐 분의? 4마 1분의 쓰고 첫 항은 8. 까불지 말고 여기 그대로 대입하세요. 이게 몇 승? 3승이니까 8. 한 다음에 공비가 몇이라고 그랬죠? 2승. 4에 몇 승? N. n승. 공비의 N. 공비의 항의 개수승.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알았죠 저는. 오케이, 등비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로그는 따라서 위치 같은 거를 뭐 하면 위치 같은 거를 더 하면 누구를 뭐 한다? 진수를 곱한다. 진수를 곱한다. 진수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깔끔해져요. 나열해보면 쭉쭉. 삼각은 그냥 직접 나열하세요. 하나씩 나열하는 걸 따라하세요. 시그마를 전개한다. 전개라고 쓸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그마 그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하고 사인 2분의 k 이렇게 들어가면 1, 2, 3, 4에서 몇 가지? 10까지 쭉 나열하던 규칙이 나와. 그 규칙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 1 대입하면 사인 뭐가 돼? 아니, P 파이 쓰고 1 대입하면 뭐가 돼? 사인 K 파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사인 2분의 파이니까 몇이야? 1. 2 대입하면 사인 뭐가 돼요? 파이가 몇이야? 0.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2분의 3파이니까 마일. 그 다음에 1. 0. 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열해서 관찰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저 그 부분문사 할때 그 앞에도 뒤에도 그거 나오는 거. 그 예시 같은 거. 보여줄까? 자,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로 볼게요. 하고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분무수분해 하면은 차이분의 앞에 쓰고 시작해야겠죠? 2분의 1하고 밖으로 뺄게요. 시그마 안쪽이 K분의 1 막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몇부터 몇까지? 1부터 자, 10까지. 나열을 해봅시다. 자, 2분의 1 한 다음에 한 묶음 한 묶음 나열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묶음은 뭐가 될까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째 묶음은 뭐가 될까요? 2분의 1 빼기 4. 하나 아이씨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지지. 이거 언제 없어질까? 이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열해야 돼. 자, 그 다음 뭐가 되죠? 3분의 1 빼기. 하는 순간 없어지면 나왔지. 더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소거시키고 그럼 얘는 그 다음 거 앞에 거랑 소거되니까 앞에 몇 개가 남는다? 두 개 남는다. 뒤에 몇 개만 남는다? 뒤에 두 개 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남는지 알아요? 네. 2분의 1이라고 1을 2분의 1 뒤에 뭐 남았을까? 2분의 1이랑 10분의 1. 이 아니에요? 아니야. 저기 10까지 대입했지. 예. 11분의 1이랑 어. 10. 네 맞아요. 여기 9 대입했을 때랑 10 대입했을 때 뒤에 있게 나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11분의 1이랑 1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거 이해되니?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미적분 애들은 급수를 해가지고 규칙을 알려줬는데 몇 개가 남는지가 궁금하면 사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친구는 K가 1부터 10까지 가는 동안 몇씩 증가해요? 1씩. 그 여기 1씩 증가해요. 근데 차이가 몇이에요? 2. 그럼 얘가 1 증가해도 얘랑 같아져 안 같아져? 첫 번째 거랑 안 같아지겠지. 두 번째 2 증가했을 때 얘랑 이 첫 번째 거 뒤에 거랑 어떻게 돼? 같아져. 같아지겠죠? 없어지는 거야. 그럼 따라서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 예를 들면 그럼 일반화를 시키면은 K 플러스 M 이렇게 되잖아. 그럼 차이가 몇이야? M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1, 2, 3, 4 증가시키다가 몇 증가시켰을 때? M 증가시켜서 얘 됐을 때 그제서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가 되기 전까지는 남아있게 되는 거야 앞쪽에. 그러면 앞에 1분의 1, 2분의 1은 누구까지 남았을까? K 플러스 M 마 1분의 전 거까지 남고 뒤에 또 여기 남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모르겠으면 나열해도 돼. 그냥 알면 그냥 암상컷하기 좋은데 그냥 뭐 쓰면 되잖아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가 수원 기본 개념. 우리 문제 볼 시간은 없겠네. 수투까지 하면. 자, 수투에서도 완전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할게. 극한 단원에서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걸 설명할 필요 없잖아. 무한대가 뭔지 설명할 필요 없잖아. 따라하세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 수투에서 이제 수렴으로 시작을 하죠. 수렴한다는 건 따라서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정의를 두 가지를 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조금나 기억나니? 정확한 공간을 줬다. 그거 하나랑 그거 하나랑 기억납니다. 수렴 조건은 두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x가 a로 갈 때 A로 갈 때. 그때 수렴 조건이 이제 좌극한은 우극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뿔마 무한대로 갈 때 그때는 무한대로 갈 때는 좌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우리 쓰기 뭐 어떻게 쓰냐면요. x가 뿔마 무한대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하면 l에 가까워지면 왜 l로 수렴 극한값 l 이렇게 불러주기 약속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뿔마 무한대로 가지 않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가 하면 대부분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좌극한은 우극한 좌극한은 우극한.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의 성질이 있었죠? x가 a로 갈 때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뭐가 보장이 된다? 수렴. 언제만 제외한다면 나는 나눌 때 부모가 분모예요. 그렇죠. 나누게 되는 분모가 어때야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야만 나누는 식.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만 보정할 수 있다. 이게 따라하세요. 극한의 성질.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 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을 했었어요. 미정계수의 결정은 두 가지가 있었죠. 1번
분모의 극한이 몇인데? 0 0. 근데 뭐 한다면? 수렴하면 수렴하면 누가 어떻다? 분자의 극한 들어온다. 전 분자의 극한 들어온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분모가 0이 아니라 누가 0이 되는데? 분자 분자가 0이 되면 원래 어디로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데? 0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그러면 누구는 어떻다? 분모도 0 분모로 되겠다. 0분의 0폴이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미정대수의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요등의 함수의 결정이 있었어요. 1번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 n승필 땡땡땡 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한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fx는 어떻게 된다? 알파 x n승필 땡땡땡 이렇게 된다. x는 다항인데 다항 함수의 결정이에요. 따라서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2번 참고로 여기 알파 0이 아니다는 걸 읽긴 해야 되는데 알파가 0이면 이제 이 n차, n-차 이하로 나온다. x가 a로 갈 때 x마 a의 n승 분의 fx는 알파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알파 값에 따라서 인수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파가 0이 아닐 때와 알파 0일 때 각각 어떻게 해석될까요? A가 0 그걸로 부족해요. 그렇게만 다뤄주면 이제 계산이 끔찍해져요. 따라오는 문제가. 얘는 따라하세요. f가 x-a를 n개만 갖는다. 인수 n개를 가져야 돼요. 그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fx는 x-a의 n승 n개 가지고 gx 뒤에 뭔지 모름. 근데 이게 더 없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g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 인수로 안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인수 더 없다. 딱 얘기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0이었다? 그러면 분자에 더 많았던 거야. x-a의 n승 gx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면 안 되겠네. 무조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n분의 1로 써야 돼요. 따라서 분자가 더 많다. 인수 개수가 분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세 번째, x가 0으로 갈 때는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는 X가 0을 할 때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에 대한 정의 xn승 땡땡땡 써줄게. 보통 xn승만 나오긴 하는데 여기 아니다로 쓸게요. 자, 이때는 우리가 fx가 최저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저차항이 뭐다? Xn승 알파 Xn승 xn승 이렇게 나와야지. 알파 xn승이다. 의자주 쳐주시 아, 뭐라고요? 의자주 아, 뭐요? 좀 보이니? 자, 이게 따라하세요. 다음 함수 결정. 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극한 마지막 내용. 마지막 내용은 극한에 대해서 관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부등식에 극한을 취하면 등호하고 있다. 네, 이거 있었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샌드위치 정리. 네,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이렇게 볼때지 fx, gx, hx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무한대로 갈 때는 상관없어. 그냥 리미트 fx, 리미트 gx, 리미트 hx 이렇게 따라서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이때 얘랑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중변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가운데 변을 중변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알파
얘도 수렴하는 값이 알파다. 와 그러면 누구도 알파로 수렴해야만 한다. 주면 gx의 극한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우리가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따라하는 극한의 배수관계라고 또 불러요. 이름을 알고 외우기 좀 편하겠지. 뭐가 있는지.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샌드위치 정리를 외우는 것보다 극한의 배수관계 이렇게 외우는 게 기억하기 좋을 테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연속. 연속의 정의는 지점 연속과 구간 연속으로 나뉘어요. 지점 연속은 따라하세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따라서 좌우함이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간에서의 연속은 정의가 달라요. 열린 구간 연속은 정의학 혹시 뭔지 아니? 이걸 모르면 킬러 문제를 못 풀 때도 있을 거야. 준킬러 킬러 문제를. 따라하세요. 구간 내의 모든 지점에서 연속. 그게 열린 구간 연속의 정의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따라하세요. 구간 내의 모든 지점에서 좌우함이 같다. 그게 구간 연속의 정의야. 단치 구간 연속은 양끝을 왼쪽 끝을 보면은 좌극한은 볼 필요가 관심 밖이야. 그래서 여기 누구랑 누구만 같으면 우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연속을 쳐줘. 오른쪽 끝은요 뭐랑 같으면 좌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같은 걸로 쳐줘. 이게 단치 구간 연속의 정의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아니 구간 내 모든 지점을 어떻게 봐? 그래서 따라하세요. 연속을 보장해줄 수 있다. 연속은 이제 아이씨 지점 연속만 쓸게. 귀찮아. 이걸 쓰거나 또는 이제 따라하세요. 그 값은 함수값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연속함수 해보지. 내가 3개를 알려줬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은 그냥 하나야. 연속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속은 뭐 보존된다? 언제만 빼고 나눌 때 누가 부모가 0일 때를 제외한다면 똑같죠? 왜 똑같냐? 얘 증명 과정에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나눌 때 분모 0이면 극한 성질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문제도 좀 풀어보면 좋을 텐데 그건 나중에 어삼시나 할 때 많이 풉시다. 오늘 개념 위주로 좀 복습을 하고. 자, 연속함 성질까지 나오면 이제 복잡한 함수의 연속조사 하면은 따라하세요. 불연속 의심 지점 찾기. 뭘 의심하냐는 문답을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성질로 보장할 수 없는 지점. 그 지점만 찾아서 좌우함 확인, 표그래서 좌우함 하면 돼요. 기억나나요?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분계수, 도함수, 적방. 괜찮나요? 최근에 거의 마지막 문제인가? 좀 됐나? 한 달 정도? 적방 몇 가지로 다루니? 적방 다루는 방법? 2개. 상자는 5개예요. 5개요? 무슨 다 포함? 접점을 할 때, 길게 할 때, 너무 말하는 거야? 관계점, 공통접선, 적방을 알려주고 이 정도에서 이거죠. 5개 있으면 좋아. 너네가 수학을 개 잘하게 됐잖아? 1번 접점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알고서 다 풀 수 있어. 근데 문제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게 바로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5가지 상황을 내가 큰 틀로 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나중에 익숙해져서 좀 너네가 잘하게 되잖아요? 개념 복습할 때 그냥 5가지 안 해도 돼. 얘는 그냥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당황할 일이 줄어드는 거지.
시간이 안 되네. 아까 시간이. 속도가 속도 해달라서. 그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미분 가능성 보고요. 속도가 속도 봅시다. 미분 가능성은 우리가 따라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미분 계수랑 똑같은 말 순간 변화율, 똑같은 말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럼 따라하세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그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어떻다? 같다. 좌미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좌미극. 이제 이런 것도 막 있었지. 구간분할함 수 막 F다가 F1, F2 이렇게 있어. A 기준으로. 그럼 이게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럼 내가 대입해서 어떻고? 같고. 미분하고 대입한 게 어떻다면? 같다면 뭐가 보장된다? 미분 가능이 보장된다. 이거는 조심하면 돼요. 얘는 뭐가 보장된 함수 있대? 그래서 미분 가능이 보장됐습니다. 그때만 쓸 수 있는 미분 가능 안 될 때 그거 쓰면 답이 달리 나와요. 틀려요. 조심하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좌미극이 계산한다는 거겠어요. 리미트 해가지고 x가 a 마이너스가 될 때 x 마이너스 a는 fx 마이너스 f 따라하세요. 좌미. 그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0분의 0분. 그게 좌미는 뭐야? 자, 속도가 속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 기억나요? 잘 안 나요? 나요? 자리가 개운데? 이렇게 위치 기호 ST를 쓰고요. 속도는 뭐라고 쓸까요? AT. 가속도는 AT. 자, 우리가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T에 대해 미분하면 DT 한다고 하죠. 속도를 뭐하면? 왜요? 정의가 그래요. 속도의 정의, 순간 속도는 따라서 위치의 순간 변화예요. 그래서 미분 계수야.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순간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나오는 거예요. 정의야, 그냥.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속도의 크기. 크기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따라하세요. 절대값 VT라고 쓰고 이게 따라서 크기. 크기라는 뜻이고 크기는 우리가 속도의 크기는 특별히 이름 붙였어. 뭐라고 그러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그럼 기호로 뭐라 쓸까? 절대값 AT 이렇게 쓰고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불러요. 지울게요. 자리를 좀 아껴 쓸게. ST VT DT DT 거꾸로 뭐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적분해서 다른 걸 얻을 수 있겠죠?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와 이동거리의 차이. 이거 적분 파트 내용이죠? 마지막 내용. 자, 이거는 다 원래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이해해야 되거든. 일단 급하면 공식 이름 배워서 당연히 쓸 수라도 있어야겠죠? 자, 위치 변화는 따라서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렬권 조건 T1부터 T2까지 위치 변화를 구하세요. 그러면 인티그랄 T1부터 T2까지 누구를 접근하면? VT, 속도를 접근하면 돼요. 정적분의 정의 내요. 이렇게 계산하고 지울게. V 접근하면 뭐 나와요? ST. 접근하면 0인 거 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대입 비슷하면 따라서 위치 변화량.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변화량. 그래서 접근하면 나와요. 여기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속력을 접근한 건 뭐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인티그랄 T1부터 T2까지 누구를 접근하면 절대값 VT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분할 구간분할을 따로따로 먼저 해야겠죠. X 준비 스타일을 따로따로.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가 된다면 좀 막 3, 4차 함수 그래프 성질
적분 공식 이런 거 알려주고 싶지만 계산 간단히 받으세요. 3차 함수 하나만 딱 해볼까? 얘가 제일 자주 나오니까 따라서 그때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얘네들의 x축 차이가 어떻다? 같다. 근데 한 조각을 p로 둔다면 극대 극소 높이 차는 뭐가 된다고? 4 절대값 a p3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놓으시고 여유가 된다면 이제 넓이 공식들이랑 이제 여기 접선 기울기, 여기 접선 기울기, 여기 접선 기울기 공식까지 알아놓으면 좀 더 편하긴 한데 계산하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흰색으로서는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야 너네가 너무 자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셔야 되고요. 참 계산하네요. 자, 이것도 찍고 한번 너네가 숙제로 백지에다 써보세요. 난 지난 거예요.